지금 그 국회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국회라는 거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너무나 중요한 국회 기능이 입법과 예산이거든요. 크게. 예산을 감시하는 거. 근데 그 기능을 지금 뒷전으로 하고 저따오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탄핵과 거부권 행사할 거 뻔히 알면서 그런 너무나 무책임한 하는데 더 한심한 건 저 탄핵에 168명의 이름을 올리고 이번 주 내내 탄핵 얘기하겠죠. 11월 30일 날 재발이 한다니까. 그리고 저 전 당대표라는 사람은 외곽에서 또 어린 놈 이러면서 또 저 그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도 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다음 얘기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 얘기는 지금 폭주 민주당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거야 폭주인데 보시면 뭐 거부권 행사가 너무 확실하게 나라를 말아먹을 노란봉투법 내놨죠. 그 보시면 노란봉투법 이것도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민노총한테 잘 보이려고 이거는 본인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회의록도 잠깐 보여드리지 않았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새정치 연합의 야당 대표였을 때 손편지를 썼다. 그 파업하는 노동자들한테 제가 이걸 무슨 일 있어도 꼭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발의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 불려온 고용부 고위직 실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당시에 그걸 접었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오바했네. 그리고 접었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얼마나 나라 경제를 망칠 법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이저 언론에다가 이 법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글을 쓴 민주당 국회의원 보셨어요? 전 못 봤습니다. 왜냐면 지들도 알아요. 이거를 막 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뭐 어떻게 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군소정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글을 쓰지만 원래 군소정당은 나중에 뭐 별로 책임질 일도 없고 근데 이 민주당은 지금 이분들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왜 냈냐.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좀 더 한번 씌워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가까우니까 민노총 한노총한테 잘 보이고 두 가지 목적이죠. 너무나 무책임한 거대 야당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제3지대가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너무한다. 진짜. 거대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1년 반 전까지 여당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따위로 행동할 수 있는가.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제3지대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보시면 그 중에서 제일 기가 막힌 게 이겁니다. 탄핵, 검사 탄핵.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예산안 그 심의가 본격적인데 예산안 심의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동관 방통위장 지금 탄핵하고 검사들 탄핵하고 그게 이제 지금 국회가 산회되니까 이달 30일에 다시 내놓는다는 거. 지금 탄핵 정국입니다. 탄핵 정국.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한테 방탄 탄핵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어요. 보세요.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김기현 대표한테 기후 에너지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세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일회용품 규제 철폐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세요. 이거 또 동문서답. 이게 언제였죠? 돈봉투 때. 윤관석, 이성만 탈당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태영호는요? 라고 물었죠. 통영길 돈봉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김연아는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도저히 대답이 안 될 때는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좀 전에 그 돈봉투 사건이 지난 5월이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동문서답을 해갖고 우리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었잖아요. 이번에 또 이런 겁니다. 검사 탄핵이 지금 진보 언론들도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전혀 쉴드를 못 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대표도 지도 절대로 이거를 뭐 어떻게 쉴드를 못 치니까 대답은 안 하고 동문서답 하는 거죠. 갑자기
그 검사 탄핵은 방탄이죠?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지금 저 종이컵은요? 라고 물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로. 이 검사 탄핵이라는 게 보세요. 이거 다 철험해도 이 정신 나간 짓을,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왜 검사 탄핵이 정신 나간 짓이냐. 보세요. 검사 탄핵은, 이번에 사유가 뭐냐. 초등학교 자녀 위장 전입, 스키장 리조트 이용 도움을 받은, 그 다음에 골프장 직원에 대한 범죄 기록 조회, 자기 처가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찌질하죠. 저는 검사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 찌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검사를 탄핵할 만큼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위법이냐? 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탄핵 사안이냐? 검찰이 수사하고 징계하면 되지. 왜냐하면 검찰 조직 안에서 감찰하고 징계하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 말이 됩니까? 지금 보세요. 위장 전입한 사람들은 대법관들, 헌재 재판관들도 위장 전입 잔뜩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장관들도 잔뜩 했습니다. 저는 기재위에 있었을 때 국세청장도 위장 전입이었어요. 근데 국세청장 그 인사청문회 할 때도 여야의 아무도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한 거 아닌데 그게 그 사람의 그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요만큼 훼손하긴 하는데 아주 결정적이진 않다. 그래서 청문 보고서도 채택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따구 짓을 하는 건 정신 나간 거죠. 초등학교 자녀를 위한 위장 전입을 했고, 스키장 리조트 도움 받았고, 예약 도움 받았고, 그 다음에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직원을 범죄 기록 조회했다. 검사 그걸 직위를 이용해서 찌질하죠. 저는 이건 욕먹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검찰 조직 내에서 감찰해서 징계하면 된다. 그 정도의 그 잘못에 비례해서 감찰하고 징계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세상에 탄핵을 한다는 거는 미친 거죠. 미쳤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욕먹을 걸 모르고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안다. 아는데 철험해. 개딸들이 이걸 자꾸 요구하니까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그 철험회가 주도해가지고 지금 개딸들이 계속 검사 탄핵하자고 하니까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또 개딸의 대변인이잖아요. 그래서 했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제일 기가 막힌 건 이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에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기가 막힌 거죠. 168명 전원 중에 제정신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어쨌든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그 수원지검의 검사도 직무 정지되니까 이 대표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대표를 지킨다는 것, 개딸의 요구 플러스 이 대표를 지키는 방탄이죠. 정말 이게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법 위반, 그 다음에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할 정도로 중대한, 근데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168명 전원. 그러니까 참 이제 이쯤 되면 저 당에 자기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낯뜨거운 일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거는. 우리 버트 선생님, 국회의원은 각각 독립된 입법기관이라면서요. 저게 어떻게 주체적으로 의정활동을 의원이 하나도 없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저 168명 중에 그래도 적어도 수십 명은 아이 창피해서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68명 전원이 저걸 올렸다니까 진짜 뭐 하는 당인가. 진짜 뭐 하는 당인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면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래서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랬어요. 이 사람이 멋있는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는 보복, 협박, 방탄이다. 다른 검사들한테도 너네 찍하면 탄핵할 거야. 협박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보복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왜냐하면 직무를 정지시키니까 방탄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나를 하세요. 내가 검찰총장이니까 보복하고 협박하고 방탄을 할 거면 나를 하세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너무 분명하니까 정말로 할 거면 이렇게 정쟁을 할 거면 제대로 나랑 하세요. 근데 나는 껄끄러우니까 지금 그 조직의 일원인 검사들을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탄핵처럼 중요한 일을 할 거면 정말 그 덩치가 있는 나를 해서 우리 정면으로 붙읍시다 차라리. 검찰과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정쟁을 할 거면 제대로 하자. 나를 해라 나를 이거죠. 아니 찌질하게 무슨 개별 검사를 하냐. 아예 정쟁을 할 거면 정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정쟁을 할 거면 나랑 붙자 이거죠. 근데 저는 이분이 이 얘기를 한 게 이게 멋있는 척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차라리 정쟁을 할 거면 정면으로 합시다라는 이 말이 저는 잘했다고 보입니다. 잘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같은 말 다른 느낌이죠. 주변 사람 말고 나를 구속하라. 그때 돈봉투 때문에 이 송영길 이 사람은 이때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때 진짜 자기를 구속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저거죠. 저 자기 지지자들 결집하려고. 저 돈봉투 녹취록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녹취록 얘기는 저 녹취록에 돈봉투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따지려면 녹취록에서 헛소리한 사람들한테 가서 따져야지 검찰한테 따지면 안 되는 일인데도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지금 이런 거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 이제 지난주 주말에 또 이 얘기 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것도 웃기고 지금 일단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한테 어린 놈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놈이 국회에 와가지고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 물병이 있다면 머리를 쳐박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이제 정신줄을 놓는 것 같지만 정신줄을 놓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지지자들, 개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50이 넘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이제 고령자가 많아지긴 하지만 고령자도 고령자다워야 되죠. 지금 이 사람이 50 넘은 장관한테 어린 놈이라고 자기가 인생 선배인데 진짜 너무 한심하죠. 50 넘은 사람한테 난 진짜 어린 놈 이런 얘기 하는 이 사람 뭐 지금 환갑 지도 겨우 환갑이면서 사실 요즘에는요 환갑도 젊어요. 50도 젊지만 환갑도 젊습니다. 근데 지가 60 먹었다고 50 먹은 사람한테 어린 놈 이러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같이 살려면 그 나이 들었다고 나이가 완장이라고 나이가 깡패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40대 30대들은 다 그러면 다 어린 놈인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한심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168명이 다 이름을 저 한심한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이 민주당 전체가 다 개딸들, 자기 지지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168명 현역 의원이 다 그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리는 거랑 이 전 당대표였다는 사람이 장관한테 어린 놈 이러는 거랑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너무 한심합니다. 너무 한심한데 이런 너무 한심한 당하고 경쟁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당 지지율이 별 차이가 없는 게 제일 한심하죠, 사실은. 지금 그 국회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국회라는 거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너무나 중요한 국회 기능이 입법과 예산이거든요. 크게. 예산을 감시하는 거. 근데 그 기능을 지금 뒷전으로 하고 저따오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탄핵과 거부권 행사할 거 뻔히 알면서 그런 너무나 무책임한 하는데 더 한심한 건 저 탄핵에 168명의 이름을 올리고 이번 주 내내 탄핵 얘기하겠죠. 11월 30일 날 재발의 한다니까. 그리고 저 전 당대표라는 사람은 외곽에서 또 어린 놈 이러면서 또 그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도 저 수준으로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런 건 그냥 대꾸를 안 하면 됩니다. 저 대꾸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알아요.
무슨 전 당대표쯤 되는 사람이 저렇게 한심하냐. 저 당은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놔두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11월 예산 국회. 왜냐하면 예산이 12월 2일 날 자동 부의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따오로 나가면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아주 어렵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국회 상황에서 지금 저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뉴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국회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 난리다. 그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